저는 머라이어 캐리를 성희롱 및 부당 해고와 임금 체불로 고소하겠습니다. 머라이어 캐리가 자신 앞에서 나체로 있기 일쑤였으며 게다가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임금까지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지내던 사이인데 너무 극과 극입니다. 이게 도대체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마성 드라마 뺨치는 글로벌 막장 사건 19위부터 공개합니다. 묘한 아우라를 내뿜는 이 남자의 사진은요. 미국의 유명 톱 모델이 아니라 머그샷. 즉 경찰이 범죄자 얼굴을 기록용으로 찍은 그 머그샷인데요. 아니 가끔 가다가 되게 유명인들이 어이없이 체포돼가지고 머그샷 공개되는 적이 있었잖아요. 흉한 머그샷들이 나오죠. 맞아.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렇죠. 네. 로다주가 로다주가 옛날에 사고 많이 쳤었잖아요. 아 진짜? 머그샷 찍고 막 그랬었어요. 이 사진 속의 남자의 이름은 제레미 믹스. 지난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스톡턴에서 소총, 실탄 등의 불법 무기를 소지한 죄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그의 머그샷이 올라오자마자 단 일주일 만에 무려 10만여 명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잘생기고 봐야 돼. 그리고 정말 운 좋게도 모델 유망주들이 소속돼 있는 한 매니지먼트에서 내가 지금부터 당신을 구제해주겠어. 우리 매니지먼트와 계약합시다. 이렇게 감옥에 있던 제레미에게 모델을 제안. 뭐 본인은 손해볼 거 없잖아. 없죠. 그렇죠. 네. 한편 제레미의 모델 계약을 그 누구보다 기뻐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아내 멜리사 믹스. 간호사인 그녀는 남편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남편이자 아빠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게 일과 가사 그리고 두 아들을 더 살뜰히 챙겼고요. 또 매주 남편 제레미를 찾아가서 옥바라지에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참 이렇게 성실한 아내를 보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약간 따뜻해지고 그러는데 해피엔딩이면 좋겠는데 아내가 너무 착한데. 자, 그리고 제레미는요. 2016년에 출소하자마자 명품 브랜드의 모델, 또 쇼에도 오르며 신예 모델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몸 봐. 저 사람은 그냥 타고난 모델이네. 그런데 거봐. 이 가족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 이번 주말에도 해외 스케줄이 있어. 그리고 일하는데 전화 좀 하지 마라. 어? 잦은 해외 일정을 핑계로 가족에게 무관심해진 남편. 아내 멜리사는 조금씩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익명으로 그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냈는데 아프다. 그 사진은 남편 제레미가 낯선 여자와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라. 에이 나쁜 놈아. 아유 진짜 저 천하의 몹쓸 놈 저거. 아유 저 뭐하는 짓이야 저게. 알고 보니 제레미는 가족을 배신하고 영국의 유명 스파 브랜드의 상속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유. 현재 조강지처였던 멜리사는 견딜 수 없는 배신감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더 안타까운 일은 이혼 소송 중에 뱃속의 아이를 유산했다고. 아유. 처벌받아야 될 것 같아 저런 사람. 다시 좀 옥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배신으로 얻은 행복, 단언컨대 곧 물거품처럼 사라질 겁니다. 마성 드라마 뺨치는 글로벌 막장 사건 18위 공개합니다. 드론으로 뭐뭐 잡은 남자. 자, 2016년 미국의 한 유명 너튜버가 올린 한 영상. 자, 무려 1,400만 뷰를 돌파하며 미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영상 시작부터 막장 오브 막장 그 자체입니다. And recently I found out that my wife's been cheating on me. Yeah, I caught her meeting a guy only a few blocks from my home. 자, 과연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결혼 18년째를 맡고 있는 존과 도나는 금슬 좋은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내 행동에 부쩍 수상함을 느낀 존. 갑자기 야근을 한다며 밤 늦게 들어오거나 휴일마저도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한 건데요. 야,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군요. 자, 결국 최후의 방법을 동원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드론. 드론으로요? 아, 드론을 띄웠군요. 야, 드론으로 뭐 저기 미행시켰나요? 그 드론이 소리가 많이 큰데? 소리가 난다고 했잖아요. 높이 띄운 거예요. 자, 무려 400피트, 약 122m 공중에 드론을 띄워서 아내를 천천히 따라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잠깐만! 남편이 드론을 띄워서 아내를 감시하고 자기가 바람핀 거야. 아내가 오나 안 오나 보려고. 보고. 아내가 오나 안 오나. 그 맞지?
자, 과연 아내는 바람을 피웠을까요? 자, 아내는 회사와 정반대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자, 그런데 한 대의 차가 아내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곧 차에 다가가서 운전석 안에 고개를 쓱 들입니다. 아이고. 길 물어봤겠어요? 길을 물었는데 누가 머리를 넣어? 결국 드론 카메라로 아내의 불륜을 확인한 남편 존은 근데 이제 남편의 안타까운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은 그 아내 불륜이나 뭐 잡으려고 드론을 쏜 거나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긴 하네요. 그죠? 예. 마성 드라마 뺨치는 글로벌 막장 사건 19, 이번에 17입니다. 아내에 미친 사랑, 막장 사랑. 영국 남서부 서머싯 웰링턴에서 아내 바보이자 자식 바보로 유명했던 듬직한 가장 마이키 머렐. 마이키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루 꼬박 16시간 카펫 청소일을 하고 또 휴일에는 자녀들과의 시간도 꼭 가지면서 가정에 충실했는데요. 2017년 5월 16일 어김없이 고된 근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마이키. 그런데 당신 나랑 결혼한 거야? 일이랑 한 거야? 이럴 거면 각방 써. 당신 오늘 나가서 자! 그저 일만 하는 남편이 못마땅했던 아내 애슐리 머렐이 불만을 잔뜩 늘어놓자 결국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마이키는 홀로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정말 안타깝게도 남편 마이키가 소파에서 죽은 채 발견된 겁니다. 과로가 겹친 것이 죽음의 원인이었는데요. 아내 애슐리는 허망하게 남편을 잃고 이 모든 게 자신의 탓 같아 매일매일을 괴로워했습니다. 게다가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남편이 아내 몰래 결혼기념일에 맞춰서요. 프라하 가족여행을 계획했고 그 경비를 모으기 위해 초과 근무를 더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이 사실 화내고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또 참 가슴에 남았을까요? 아내가 얼마나 더 미안했겠습니까. 네. 그죠? 근데 이거 뭐 오늘 주제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안 따뜻한 맞아요? 얘기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만 전개가 된다면 막장 사랑이 아니겠죠. 아내는 결혼기념일을 하루 앞둔 7월 2일 자신의 SNS에 한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뭐야? 사진을 보세요. 결혼기념일 사진인데 다르잖아. 그 남자 아니에요? 아니, 표정만 좀 다르게 지은 거 아니에요? 애슐리 옆의 남자는 남편 마이키가 아닌 마이키의 친동생 크리스였습니다. 우와! 남편을 잃고 큰 시리에 빠진 애슐리 곁에 시동생 크리스는 위로 그 이상으로 다가왔고요. 결국 서로에게 의지하다가 그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네, 마성 드라마 빼앗치는 글로벌 막장 사건 19, 16위 공개합니다. 현실판 킹스맨, 시크릿 막장. 영화 속에서 완벽한 수트핏의 정석을 보여주며 여심을 쥐고 흔드는 매너 있는 남자. 바로 콜린 퍼스인데요. 아니 젠틀한 영국 신사의 대명사 아닙니까? 다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고. 인생 자체가 굉장히 모범적인 분 아니었습니까? 그러게 저분이 왜 여기 나와요? 1997년 이탈리아 영화 감독 출신의 리비아와 결혼에 꼴이 난 콜린 퍼스는요.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영화 촬영장에서도 결혼 반지를 빼지 않을 정도로 아내 사랑이 각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 둘 사이를 방해하는 한 회방꾼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내 리비아를 쫓아다니는 스토커. 아이고. 당신을 원해. 사실 당신도 그렇잖아. 아내에게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전화와 문자들. 아휴. 콜린 퍼스의 아내 리비아는 늘 자신을 따라다니는 듯한 스토커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범인은 리비아의 오랜 친구이자 이탈리아 국영통신 소속 기자인 마르코 브란카치아로 밝혀지고 맙니다. 결국 그녀는 괴로움 끝에 친구였던 마르코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스토커만 막장인 걸로 끝날 뻔했으나 진짜 막장 전개는 따로 있었습니다. 리비아와 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요. 이렇게 마르코가 대반전 인터뷰를 하자 리비아는 결국 정말 잠깐이었어요. 어머. 그래도 전 남편을 사랑해요. 인정했네. 콜린 퍼스 어떻게 해? 그러니까 콜린 퍼스 완전 피해자네. 여기서 또 반전은 세상 인고 부부였던 콜린 퍼스와 리비아는 2015년부터 별거 기간을 가졌는데 이때 리비아는 친구인 마르코와 1년 가깝게 불륜을 저질렀던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돌아가는 걸까요? 다시 남편 콜린 퍼스에게 돌아간 그녀. 그런데 마르코는 남편 콜린 퍼스에게 리비아와의 불륜 관계 사실을 폭로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이고, 막장이네요. 하지만 이에 콜린 퍼스는 당신은 내게 상처를 줬지만 당신도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사. 라면서 영국 신사 돋는 내용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결국 이런 반전의 반전, 배신 막장 애정에도 아내를 용서한 콜린 퍼스.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꿀 떨어지는 사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콜린 퍼스는 우리 배신하지 않아서 그건 좋은데 저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제 저 콜린 퍼스 형이랑 소주 한잔 하고 싶네요. 정말 술 한잔 사드리고 싶다. 마성 드라마 뺨치는 글로벌 막장 사건 19, 15위 공개합니다. 팝의 여왕이 막장 여왕으로 전 세계적으로 2억 장 이상 음반 판매, 미국 비대중음악 차트 1위에 오른 곡이 무려 18곡. 팝의 여왕 머라이어 캐리의 위엄입니다. 그녀를 팝의 여왕에서 막장 여왕으로 만든 건 바로 그녀의 둘도 없던 절친, 매니저의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매니저요? 아니 근데 둘도 없는 절친이었는데 왜 그랬던 거예요? 2015년 스타와 매니저로 만난 머라이어 캐리와 스텔라 블로치나코프. 그런데 두 사람은 마치 소울메이트를 찾은 듯 금세 서로의 일상을 함께 나누는 절친이자 동료가 됐습니다. 되게 친해 보인다. 이 둘의 사이가 얼마나 돈독했느냐. 머라이어 캐리는 매니저 생일에 4천만 원 상당의 명품 캐리어를 선물하는 것은 물론 또 매니저 스텔라 딸의 생일 파티에도 참석해 엄마의 길을 팍팍 살려주기도 했죠. 아니 뭐 매니저와 스타 사이가 아니라 그냥 정말 절친이 됐네요. 절친이죠. 그런데 지난 4월 17일 저는 머라이어 캐리를 성희롱 및 부당 해고와 임금 체불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녀가 밝힌 이유. 사실이라면 정말 가관 그 자체인데요. 머라이어 캐리가 자신 앞에서 나체로 있기 일쑤였으며 게다가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임금까지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지내던 사이인데 너무 극과 극입니다. 이게 도대체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갈등이 더 심화한 이유는 지난 2017년 머라이어 캐리가 자신의 콘서트 티켓 판매 부진과 성의 없는 무대 매너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오롯이 매니저 스텔라의 탓으로 돌리고 화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머라이어 캐리는 매니저 스텔라의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작진이 막 알려줬는데요. 네. 우리 세 매니저들 있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폭로한 게 있다고. 어딜 또 이렇게 슬금슬금 들어와? 결혼하고 나서 좀 사람이 항상 뭐라 당당하고 이럴 줄 알았어요. 5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서 형사 앞에서 약해지더라고 많이. 그럼 우리가 느끼죠. 처음 선물 많이 받잖아요. 해외 개인적인 일정이라든지 촬영 관련해서 다녀오실 때면 사다 주시는데요. 고가의 운동화를 다니껏 하면서 제 생각 났다고 그냥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명절 때 저희 부모님 거 와인 세트. 이런 미담은 좀 길게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녀오실 때면 사다 주시는데요. 뭐죠? 일본 라면이 최고가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바로 뭐 라면을 주고 앉았어. 아, 저는 더 바빠졌으면 좋겠는데 뭐 프로가 건강하군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마성 드라마 뺨치는 글로벌 막장 사건 19, 14위 공개합니다. 반쪽 사랑을 선택한 두 남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세 동료. 남편과 헤어지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A씨. 그리고 싱글남 실베스타 음웬드와와 엘리아 키마니.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들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싱글남 실베스터와 엘리아가 여직원 A씨에게 동시에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녀 역시 자신에게 온갖 애정을 쏟는 두 남자를 모두 사랑하게 됩니다. 나는 그녀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나는 그녀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어. 네가 포기해. 그렇게 이 용광로 같은 두 남자의 사랑은 무려 4년간 이어졌습니다.
여자가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보통 네, 삼각관계는 그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택 안 당한 남자는 뭐 슬프지만 네. 뭐 잠시 슬퍼하다가 또 딴 데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문제는 이 삼각관계 주인공인 A 씨가 두 남자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40도 대 51도 아니고 똑같이 사랑해요. 어떻게? 어렵다. 선택 불가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의 사랑과 전쟁 같은 사이를 옆에서 쭉 지켜본 이가 있었으니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두고 싸울 때마다 중재했던 아드하라 압둘라만 경찰. 그런데 이 압둘라만 경찰이 싸움을 종결시킬 막장급 솔로몬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아이고 계속 싸우지 말고 그냥 셋이 같이 살아요. 바로 셋이 같이 살라고 한 거죠. 하지만 미친 사랑에 눈이 먼 세 사람은 따가운 눈총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요. 두 남편은 아내 집으로 들어가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막장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법, 무조건 2분의 1로 나누는 거라고 합니다. 생활비와 양육비도 무조건 딱 반으로 나눠서 부담하고요. 게다가 세 자녀가 태어나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똑같이 양육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마성 드라마 빼앗치는 글로벌 막장 사건 19, 13위로 영국 남부 웨스트 서식스주 랜싱에 살던 16살 케인 매닝. 아빠 마크가 며칠 전부터 연락 두절 상태로 집에도 오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케인과 여동생은 경찰서에 신고한 뒤에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요. 어디에서도 아빠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아가 된 아이들은 집세도 내지 못해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까지 처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얘들아, 아빠 아직도 연락 안 되는 거지? 연락 올 때까지 아저씨랑 지내자. 아저씨도 아빠한테 계속 연락해볼게. 아빠의 절친이었던 콜린 게일이 친구의 실종 소식을 듣고 자녀들이 걱정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남동부 브라이터에 있는 자신의 집에 데려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렇게 남매가 콜린 아저씨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함께 산 지도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2016년 5월 콜린, 당신을 긴급 체포한다. 뭐야? 뭐야? 왜 체포해요? 아니 보살펴 준 사람을 왜 갑자기 체포해요? 수사 결과 케인 매닝 남매의 아버지를 죽인 범인은 바로 콜린 게일. 친구 마크에게 약 2천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이를 제때 갚지 못하자 2014년 4월 신랑이 끝에 몸싸움까지 벌어졌고요. 콜린은 그만 친구인 마크를 살해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약 32km나 떨어진 인적이 드문 덤불 사이에 유기했는데요. 2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범인이 밝혀진 거예요? 시간이 많이 누가 지났네. 신고를 했죠. 네. 근데 신고한 사람이 다름 아닌 콜린의 아내였습니다. 에? 남편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던 아내가 죄책감 끝에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양심적인 사람이네. 한편 아빠 대신 아빠 친구에게 무려 2년 넘게 의지하던 아이들은 콜린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아무도 못 믿을 것 같아요. 저게 얼마나 트라우마야. 라면서 큰 충격과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성 드라마 빼앗치는 글로벌 막장 사건 19, 12위 공개입니다. 아프리카 모로코 북서부에 있는 작은 도시 시디 슬리만에 자, 이곳에 사는 모 대학 교수 A 씨는요. 학교에서도 아주 알아주는 아내 바보로요. 3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슬하에 둔 자녀가 무려 9명. 아유, 금슬 좋으시네. 홈남매 와 네. 대단하다. 아주 좋으시죠? 네. 자, 그래서 인꼬 부부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4월 A 씨는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 모로코의 한 병원에 갔는데요. 그간 많이 힘드셨겠어요. 예? 그게 무슨... 아니 고환에 큰 물혹이 있었는데 아프지 않으셨어요? A 씨의 오른쪽 고환에 큰 물혹이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된 진단은 바로 이.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요즘 뭐 자녀 없이 사는 분들 많잖아요. 뭔 소리예요? 즉 35년 전부터 낳은 첫 아이부터 줄줄이 무려 9남매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추궁에 끝내 입을 열지 못한 아내.
결국 남편 A 씨는 정신적인 충격과 배신감에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 법원 역시 의심의 여지 없는 불륜이다라며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2009년 독일에서는 이 사건보다 더 업그레이드한 더욱더 막장 오브 막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러지 말자 독일 정말. 한창 신혼의 단꿈에 부푼 독일의 드미트리우스 부부. 자, 이 부부는 사랑의 결실 2세를 갖고 싶어 자녀 계획에 한창이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도 임신 소식이 없자 걱정된 남편은 결국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분께선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 남편 드미트리우스가 불임 판정을 받게 된 건데요. 자, 병원에 다녀온 뒤 큰 시리에 빠져있던 그런데 고심 끝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막장 방법을 떠올린 겁니다. 불임인 자신 대신에 이웃 사촌인 바로 옆집 남자 프랭크 마우스의 손을 빌려 임신을 해서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기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제정신일까? 자, 이에 아내는 역시나 말도 안 돼. 당신 제정신이야? 이렇게 기겁을 하고 반대를 했지만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우리만 비밀로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며 아내를 설득했고요. 이 황당한 제안을 들은 옆집 남자는 한술 더 뜹니다. 자초한 겁니다. 내가 해보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자, 이로써 막장 이웃들끼리 성사된 막장 계약. 장작 6개월간 옆집 남자와 아내가 관계를 맺었는데 웬일인지 아이 소식은 또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남편 드미트리우스는 옆집 남자를 끌고 가서 마우스와 함께 비뇨기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마우스 씨는 불임입니다. 자, 검사 결과가 나온 뒤 계약을 의뢰한 남편 드미트리우스는 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옆집 남자 마우스는 무슨 일인지 넋이 나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본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어느 놈이랑 바람 피웠어? 애들 아빠 누구야? 이웃집 마우스 부부에게도 두 자녀가 있었던 겁니다. 야, 뜻밖의 옆집 남자는 이번 일을 통해서 아내 외도 사실을 강제로 알게 된 겁니다. 어떡하냐. 나머지 사건이 얼마나 더 막장이기에. 정말 충격적입니다. 마성 드라마 뺨치는 글로벌 막장 사건 19 8위 공개합니다. 미국 한 영웅 경찰의 두 얼굴. 2015년 9월 1일 미국 일리노이주 폭스레이크의 한 숲에서 용의자 백인 2명과 흑인 1명을 한 경찰이 혼자서 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폭스레이크 카운티 경찰서 소속 찰스 조지프 글리니위츠 경위. 폭스빌 호수 인근에 용의자들 추격 중. 지원 바란다. 야, 거기서! 으아! 손직한 찰스 조지프 글리니위츠 경위는 네 아들의 가장이자 투철한 경찰 업무 의식을 갖춘 30년 차 베테랑 경찰관으로요. 주민들 사이에서도 큰 존경과 사랑을 받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을 찾았고요. 그를 영웅 경찰이라 부르며 애도했습니다. 한편 글리니위츠 경위를 죽음으로 내몬 용의자를 잡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펼친 경찰. 미국 연방수사국 FBI 등 연방기관 수사요원들이 경찰을 죽인 범인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었는데요. 하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용의자는커녕 신락 같은 증거 하나도 전혀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2달 뒤인 2015년 11월 레이크 카운티 중대 범죄 수사반은 기자회견에서 충격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Lenowitz committed the ultimate betrayal to the citizens he served and the entire law enforcement community. 글리니위츠 경위가 쫓고 있던 용의자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이 모든 게 글리니위츠가 꾸며낸 거라는 발표였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굳이 왜 무전을 해서 다른 사람까지 속여가면서 이런 일을 꾸민 거죠?
분명 글리니위치 경위가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가 무전을 쳤던 한 곳에만 있었다는 걸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알아낸 거죠. 무서워. 결국 이를 수상하다고 느낀 수사팀은 곧바로 글리니위치의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을 샅샅이 조사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드러난 글리니위치 경위에 소름 끼치는 두 얼굴. 그는 경찰관 멘토 프로그램의 책임 운영자로 지내면서 무려 7년간 지원금 수천만 원을 횡령했고요. 이 혐의가 발각돼 조사를 받던 도중 자신의 죄를 순직으로 덮기 위해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이었던 겁니다. 아이고, 참 미련하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막장 드라마를 연출한 글리니위츠 경관. 하지만 그가 쓴 막장 시나리오는 오히려 자신의 인생이 막장이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성 드라마 뺨치는 글로벌 막장 사건 19 5위 공개합니다. 무덤에서 돌아온 증인, 죽지 않고 살아온 남편. 2015년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인근의 한 주유소 앞에서 한 쌍의 커플이 말싸움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진 남자친구 마이클 슬레저는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 여자친구 주디 말리노프스키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더니 정말 피할 새도 없이 그녀의 몸에 불을 지른 겁니다. 아이, 왜들 그래. 제정신인가요? 여기 제정신인가요? 오늘 몇 번 하는 거? 제정신이 아닌 사람만 모아놨지만 정말 너무하죠. 아유, 왜 그랬을까요? 당시 31살이었던 여자친구 주디는 이 화재 사고로 그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체 약 80%나 화상을 입고 맙니다. 2년간 무려 6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으며 정말 지옥 같은 투병 생활을 이어나간 주디. 그 와중에 남자친구인 가해자 마이클은 실수였어요. 담배 피우다가 그만 여자친구한테 불이 붙은 거라고요. 아니 내가 설마 일부러 불을 질렀겠어요? 라면서 뻔뻔한 변명만 했고요. 이렇게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인면수심의 범죄자 마이클은요. 다음 해인 2016년 12월 재판에서 단지 방화와 폭행 혐의로 11년의 형만 받게 됐습니다. 11년형으로 끝날 일입니까 이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뭐 형량을 떠나서 반성하지 않는 인간에게 응. 저렇게 정말 가벼운 처벌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그러던 중 주디는 결국 2017년 6월 33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살인자야, 살인자. 살인자지. 살인자네. 이미 살인자예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올 7월 마이클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이클을 다시 법정에 세운 건 다름 아닌 사망한 그의 전 여자친구 주디.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된 거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주디를 보살피던 의료진과 가족들은 그녀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살인사건 기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2017년 1월 검찰 수사관들은 병원 침대 옆에서 주디의 법정 선서와 증언을 녹화했고요. 힘겹게 이어진 증언은 겨우 2시간 끝에 모두 촬영할 수 있었는데요.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제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냈네요, 그래도. 세상을 떠나기 전 힘겹게 낸 주디의 목소리는 미 전역에 안타까움을 자아냈고요. 그리고 이 생전 촬영한 비디오 증언을 채택하고 허락한 오하이오주에서는요. 사망한 여자친구의 이름을 따 주디의 법이라 명명, 형사재판에 대한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 다음 특종 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2018년 미국 텍사스. 남자친구 레온과 여자친구 발레리는 각자 전 연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연인들이 새로운 사랑에 걸림돌이 된 건데요. 갈아타기라고들 이제 하잖아요, 그죠? 뭐 진짜 사실 연인 사이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매너긴 한데 일어났군요, 저런 일이. 네. 어떻게 전 연인을 말끔히 정리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끝에 한 가지 막장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네.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 발레리의 전 남편 맥과 레온의 전 여친 메간의 살인을 의뢰한 겁니다. 며칠 후 살인 청부업자는 총을 맞고 머리와 몸에 피가 흥건한 맥과 메간의 살해 증거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이제 방해물은 제거됐어. 아무도 우리 사랑을 막을 수 없어. 사랑해, 달링. 이렇게 행복한 새 출발을 꿈꾸던 레온과 발레리. 그런데 그때 띵동! 두 사람을 찾은 불청객이 있었으니 넌 죽었잖아.
현관문을 열자 죽은 줄 알았던 발레리의 전 남편 맥과 레온의 전 여자친구인 메건이 멀쩡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 맥과 메건이 두 사람을 살린 건 다름 아닌 살인 청부업자였습니다. 헐. 알고 보니 레온이 처음 고용했던 청부업자는 돈만 받고 그냥 날랐습니다. 그러다 한 지인에게 이 일을 하소연했는데 그 지인이 살인 청부를 선뜻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그 지인이 경찰에게 신고를 했던 거죠. 그래서 반대로 살인을 청부한 레온 커플을 잡을 계획을 짠 겁니다. 결국 레온과 발레리는 살인을 사주한 혐의로 붙잡혔고요. 재판을 앞두고 잠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던 여자친구 발레리는 사람들은 날 괴물이라 생각하겠지? 라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한편 범행에 가담한 남자친구 레온은 현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요. 부디 이제라도 정신 차렸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전 세계 막장 사건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제 1위 두 기사만 남아 있습니다. 후보 만나볼까요? 너만 없으면 돼. 미친 사랑의 최후. 슈퍼스타의 추악한 사상. 마성 드라마 뺨치는 글로벌 막장 사건 19. 저 전현무의 1위 후보 나갑니다. 2016년 5월 영국 런던의 한 아파트. 한 여성의 찢어질 듯한 비명이 들렸는데요. 곧바로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이미 여성은 흉기에 온몸이 무자비하게 찔려 싸늘한 주검이 된 상태였습니다. 파키스탄 출신으로 네 아이의 엄마였던 사이마 칸. 아니, 뭐 내 아이의 엄마를 도대체 누가 그런 거예요? 뭐 원한 관계에 의한 살해인가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무참하게 또 살해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최근에 원한 받을 일이 있거나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없었나요? 아니요. 언니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언니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꼭 잡아주세요. 사이마 칸을 잔인하게 죽인 범인은? 그 비극은 2년 전 시작됐습니다. 자기야. 조용히 해. 와이프 있어. 아주 들킬까 봐 무섭지? 언니야 나야? 이거 뭐야. 자 슬슬 냄새나죠? 이거 뭐야. 냄새나죠? 자매. 언니 사이마 칸의 동생 사바 칸과 형부 히피즈 리마는 무려 4년간 몰래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동생 사바 칸은 결국 형부의 아이까지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대답은 그 아이는 태어나선 안 돼. 얼굴도 보지 못한 아이를 결국 저 세상으로 보낸 동생. 게다가 나 이제 언니에게 돌아갈 거야.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어. 우리는 없던 일로 하자. 언니는 리만의 아이도 낳고 사랑까지 독차지하. 가만도 없애버릴 거야. 이 말이 더 충격적인데 언니 배신해놓고 내가 그걸 못 가졌다는 그 배신감이 더 컸던 거 아니야 이게. 그렇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악마죠, 악마. 그리고 2016년 5월 늦은 밤 언니에게 전화를 건 사바칸. 언니, 애가 엄마만 찾는다. 엄청 우네. 얼른 들어와. 동생 말을 듣고 황급히 집에 온 언니. 그런데 그때 언니를 기다리고 있던 건 끔찍한 흉기를 들고 있는 동생. 미친 사랑에 눈이 먼 동생은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언니에게 칼부림을 계속했습니다. 아이고야. 하지만 경찰들에겐 뻔뻔하게 눈물로 범인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던 동생. 그녀를 수상하게 여겨 집을 수색한 끝에 동생 사바의 방에서 흉기를 찾게 되면서요. 그녀의 악랄한 범죄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언니를 죽인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감옥에서도 동생의 집착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11위 공개합니다. 칠레 부사일생 러브. 지난 2010년 10월 칠레 북부 코피아포 산호세 광산에서 무려 69일간 지하 약 700m가 넘는 광산에 갇힌 33명의 광부가 무사히 살아 돌아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50세 광부 요니 바리오스는 21번째로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저거 기억나.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 돌아왔는데 왜요? 아니 목숨을 구했는데 왜 기뻐하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이 죽일 놈의 사랑 때문이었죠. 허허. 2010년 8월 산호세 광산이 매몰됐다는 뉴스로 칠레 전역이 떠들썩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광부 요니바리오스의 부인 살리나스는 다급하게 광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큰 충격에 빠진 듯한 한 여자. 이 여인의 정체 바로 요니의 숨겨둔 애인 발렌수엘라였어요. 이게 아니었으면 안 걸렸었을 사건이네 그러면. 자신의 남편 또 애인의 사고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구조 현장으로 달려온 두 여자. 그런데 심지어 애인 발렌수엘라는 요니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이때 처음 알게 됩니다. 헐.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저는 결혼 생활 15년 차거든요. 어디서 굴러온 돌주제. 요니는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를 어쩌나? 그리고 생면부지의 두 여인의 관계를 정확히 밝혀줄 유일한 연결고리는 바로 지하 700m에 갇혀있던 요니 바리우스. 야, 이 사람은 나가기 무서웠을 수도 있겠는데. 본인은 꿈에도 몰랐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결국 두 사람은 요니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 바깥 상황을 다 듣게 된 요니는 고립 상태에서 죽음의 공포와 맞서 싸우면서도 구출되는 날 빚어질 혼란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가 고안해낸 방법은 편지. 내가 나갔을 때 두 명이 모두 나를 맞아주길 바라오. 나는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하니 서로 친구가 됐으면 합니다. 위아더 월드인가요? 아유, 이건 정말. 이건 너무 자기 생각만 했다. 네. 네, 두 사람이 다정히 맞아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맞을 각오를 해야죠. 네. 네. 그런데 이 편지를 본 부인 살리나스는 대폭발.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한다는 터무니없는 편지 내용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수신자가 자신이 아닌 내연녀 앞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야, 요니 진짜 요니 너무한다. 아, 이 부인 많이 야, 열받았겠네. 이건 진짜 배신감 들죠. 결국 2010년 10월 13일 감옥 같은 지하 광산에 갇힌 33명의 광부 중 요니 바리우스는 21번째로 무사히 구조됐지만요. 지상으로 나온 순간 그의 감정은 희극과 비극. 그 중간 어둠의 해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은 아내가 아닌 애인 발렌수엘라. 결국 아내는 남편이 구조되는 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요. 아내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건 진짜 아니지. 기적 같은 생존 앞에서 들통난 이 남자의 사랑을 두고 언론에선 사랑의 줄다리기를 하는 칠레 광부, 사랑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요니 바리우스와 조광지철을 밀어낸 발렌수엘라는 여전히 알콩달콩하게 사랑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10위 공개합니다. 전 부통령 집안에서 생긴 지난 8월 초 2020년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 무려 44%의 지지를 얻으며 민주당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7%. 그럼 뭐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기도 한 거네요. 그렇죠. 이 인물은요, 8년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또 대통령이 수여하는 미국 최고 영예의 훈장, 대통령 자유훈장까지 받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입니다. 지난 2017년 3월경 미 전역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집안일로 아주 들썩들썩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의 여자친구 때문이었죠. 혹시 약간 이렇게 정적 집안 딸의 과의 연애? 아, 공화당 의원의 딸. 네, 굉장히 아니면- 상대편인데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다 틀렸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 헌터. 그 연인의 이름은 할리 바이든. 야. 어? 같은 집안이에요. 라스트 네임 같잖아. 할리의 정체는 바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큰 며느리였습니다. 형수? 그렇죠. 즉 장남 보 바이든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이냐? 2015년 5월 전 델라웨어주 법무부 장관이자 큰아들인 보우가 뇌암으로 투병을 하다 46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5개월 뒤 둘째 아들 헌터가 26년의 결혼 생활 끝에 결국 별거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남편을 잃은 형수 할리, 그리고 아내와 별거를 하게 된 도련님 헌터. 이 둘은 같은 시기에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일까요? 헌터와 할리는 정말 급격하게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fall in love 하게 되죠. 형수와 사랑에 빠진 헌터는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서로에 대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인터뷰까지 했을 정도로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결정이었겠어요. 본인 집안 자체가 워낙 그렇죠. 명문가 집안이니까. 자, 그런데 아무리 애정관계에 대해서 세상 쿨레나는 미국인들도
헌터가 별거 중이지 이혼 중인 게 아닌데 이거 불륜 아닌가요? 애들은 무슨 죄? 삼촌을 삼촌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아 그러네. 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터의 아버지이자 할리의 시아버지인 조 바이든 그는 이 일에 대해서 헌터와 할리가 큰 슬픔을 딛고 힘든 과정에서 서로를 발견하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 라며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9위를 공개합니다. 금기를 넘은 위험한 사랑. 데미 무어의 막장 연애사. AKB48의 자매 그룹 오사카시에서 주로 활동하는 NMB48의 멤버 키노시타 하루나. 그녀는 다른 멤버들 중에서도 특히 전 멤버였던 무로 카나코와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어느 날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는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키노시타 하루나가 별스타그램에 올린 한 장의 카레 요리 사진. 그런데 그 사진 밑에 무로 카나코의 언니가 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이혼까지 시켜놓더니 아내랑 차식이 살던 집에서 요리는 잘도 하는구나. 뭔 소리예요? 완전 폭탄 소린 선언인데요. 이 댓글로 키노시타 하루나는 무로 카나코의 언니인 무로 카요코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게 됐고요. 그 이후 해당 댓글의 논란이 점점 커지자 무로 카나코의 언니는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2016년 5월 일본의 시사 대중 주간지인 주간 문비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도쿄의 고급 호텔인 엘 호텔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사진 속의 두 남녀. 여성의 정체는 바로 NMB48의 멤버 키노시타 하루나. 그리고 그녀의 옆에 서 있던 남자는 정말 무로 카요코의 남편 아키타 신타로. 그리고 주간 문비의 취재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키노시타는 미성년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성년자였어요. 당시 일본 네티즌들 역시 이건 진짜 실망 그 자체네요. 방송에서 얼굴 보기 힘들 듯. 미성년자와의 불륜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해. 라며 분노했는데요. 당연히 그럴 만도 한 얘기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얘기고. 하지만 키노시타 하루나와 아키타 신타로는 마치 보란 듯이 다정하게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고요. 와 2년 후 올해 6월 9일 두 사람은 결혼식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사랑은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의 주인공은요. 1990년 영화 사랑과 영혼을 통해 세계적인 배우로 자리 잡은 데미 무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데미 무어는 잘 알려진 것처럼 연기파 배우 브루스 윌리스, 록 뮤지션 프레디 무어와도 결혼을 했었고요. 세 번째 결혼 상대가 바로 애쉬튼 커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결혼 6년 차 되던 해 그것도 결혼 기념일 날 애쉬튼 커처의 불륜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급노화. 어머머. 그런데 애쉬튼 커처와 결별한 지 2년 만인 2013년에 데미 무어는 또 한 번 충격과 파격을 오가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50살이었던 데미 무어는 할리우드의 플레이보이로 유명한 32살의 사업가 해리 모튼과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데미 무어의 전 남편인 애쉬튼 커처보다도 3살이나 더 어린 해리 모튼. 그런데 오늘 특종에서 나이 차이 정도야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자, 그런데 그녀의 연애가 충격적인 이유. 해리 모튼은 데미 무어와 브루스 윌리스 사이에서 낳은 딸 루머 윌리스의 전 남친이었기 때문입니다. 오 마이 갓. 자기 딸의 전 남친인 거죠. 그 딸의 기분은 또 어땠을까? 하지만 또 둘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뒤 데미 무어는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세계적인 체인점 H카페 소유주로 억만장자인 피터 모튼. 모튼? 동명이인일 수 있어요. 설마 에이. 성이 비슷한 건 많아. 존스 찾아보면 10만 몇십만 명 나올걸? 두 사람도 정말 믿기 싫으시죠? 자, 피터 모튼은 해리 모튼의 아버지입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이번엔 아버지로 부자지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금기라고는 없는 그녀의 사랑, 그녀의 남자들. 과연 그녀의 쇼킹한 연애사는 언제쯤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7위 공개합니다. 마오쩌둥 외손녀 15년 열애의 비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며 중국 초대 주석을 지낸 마오쩌둥. 그리고 그의 유일한 외손녀 쿵둥메이. 그런데 2012년 그녀의 결혼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 이유, 중국의 경제를 꽉 잡고 있는 1조 원대 재벌인 천둥성 회장과 무려 15년 열애 끝에 올린 결혼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야, 근데 15년이나 열애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 결혼하든지 하지 왜? 두 사람의 인연은 16년 전인 1996년에 시작됩니다. 쿵둥메이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천둥성 회장과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나 T생명보험을 공동으로 설립했는데요. 그런데 이 둘은 회사를 키우면서 사랑까지 키우고 맙니다. 15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는데 그런데 뭐가 있겠지? 절대 이혼해 줄 수 없어. 평생 첩으로 살든가. 난 우리 가정을 지킬 거야. 사실 천둥성 회장은 이미 결혼한 유부남. 아이고. 부인 루양은 남편과 쿵둥메이의 불륜을 알게 됐지만 이혼을 하지 않았고요. 다른 여자랑 바람난 남편이 뭐가 이쁘다고 부인은 끝까지 남편 곁에서 회사 일도 도우며 내조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당시엔 내연녀였던 쿵둥메이는 이혼해 줄 때까지 기다릴게요. 난 당신만 있으면 괜찮아요. 라며 천둥성을 기다렸고요. 결국 천둥성 회장은 내연녀 쿵둥메이와 동거를 시작. 그리고 두 사람은 무려 15년 동안 3명의 자녀까지 낳으며 대놓고 불륜을 이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2011년 천둥성 회장의 부인 루양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혼을 선택. 그리고 그해 12월 기다렸다는 듯이 천둥성 회장과 쿵둥메이는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6위 공개합니다. 대만 국민 가수들의 노래는 모두 이 사람을 거쳐갔다고 할 정도로요. 히트곡 제조기로 불리는 인기 작사가 올해 61살 리쿤청. 그는 복잡한 사생활로 늘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리쿤청은 또다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 맙니다. 저는 린징엉 양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악한 이유는 그의 결혼 상대자로 소개된 사람은 17살 미성년자입니다. 에이. 나이 차가 나는 건 상관없는데 미성년자는 좀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니까. 네. 자, 서로 교집합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키운 배경. 린징어는 리쿤청과 절친한 친구의 딸이었습니다. 아저씨는 그저 그런 남자애들하고는 달라요. 사랑해요, 아저씨. 하하하하. 나도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친구 몰래, 부모님 몰래 데이트를 즐기며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 당시 네티즌들은 친구 딸이랑? 아 진짜 이러지 말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고요. 한편 이에 린징어는 자신의 SNS에 전 결혼할 거예요. 난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17살 아이가 아니에요.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잖아. 그런 딸이 결혼하겠다는데 아빠가 말려야지 일단.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둘 사이를 알게 된 린징언의 아버지는 결혼을 결사반대. 내 친구란 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니시 워더 벙려! 오 좋아요. 예, 라면서 리쿤청을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주변의 반대와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6년째 사랑을 키우고 있다는 두 사람. 아이야. 과연 두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언제쯤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5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미 전역을 뒤집어 놓은 사제지간. 1997년 미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미 언론에서 교사의 수치라고 표현했던 메리 케이 르투어너 그리고 그의 제자 빌리 푸알라우. 당시 교사와 제자 간의 사랑 이야기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요. 이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했을 당시 메리는 34살, 제자 빌리는 초등학교 6학년, 미성년자였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12살은 너무 미성년자 아니야? 다른 건 둘째치고 선생님이 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한테. 게다가 교사 메리는요, 당시 4명의 자녀를 둔 유부녀였습니다. 자기 애들하고 몇 살 차이 안 났겠네요 그럼. 자, 이 만남의 시작. 1996년 6학년 담임을 맡은 메리는요, 제자 빌리의 드로잉 연습을 도와주면서 선생님이랑 사귀어 볼래? 결국 연인이 된 이 사제지간은
체육관, 교실, 화장실 등에서 미래를 즐기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빌리 프랄라우에게? 이 남자는 대체 누구야? 메리의 남편이 아내가 빌리에게 쓴 연애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두 사람의 금지된 사랑은 미국 전역에 공개. 그리고 결국 교사 메리는 2급 아동 강간죄로 수감됐는데요. 그런데 수감 당시 교도소에서 아기를 출산한 그녀. 그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제자 빌리. 그리고 6개월간의 수감 끝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메리는요. 풀려난 지 2주 만에 다시 체포됐는데 그 이유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빌리와 차 안에서 데이트를 즐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또다시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수감 생활 중이던 그해 10월 메리는 또 교도소에서 둘째 딸을 출산합니다. 한편 연인 빌리는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7년 6개월 동안 그녀를 만날 수가 없었는데요. 메리가 출소를 얼마 앞둔 2004년 8월 빌리는 전 이제 성인입니다. 그녀의 접근 금지 명령을 풀어주세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 결국 법정은 이들의 사랑에 손을 들어주면서 이듬해인 2005년 10년간의 기나긴 여정 끝에 웨딩 마치를 올렸다고 합니다.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4위 공개입니다. 사랑의 눈먼 자의 비. 2012년 중국의 동부 항저우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티아오 리추이와 지안 차오. 그런데 자기는 이들이랑 결혼한 거야? 나랑 결혼한 거야? 이럴 거면 헤어져! 상상과 달라도 너무나 달랐던 결혼 생활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아내 리추. 그리고 어느 날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녀는 한 남성 카이 첸과 채팅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야. 그렇게 랜선을 통해 은밀히 사랑을 키워온 두 사람. 현실 사랑까지 아슬아슬한 위험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이제 이혼해! 남편 지안 차오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며 그녀를 설득했는데요. 그 설득이 통할 리 없었죠.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지안 차오를 없애기로 합니다. 여보, 나도 다시 잘해볼게. 그런 의미로 오늘 단풍놀이 나갈까? 결국 함께 산행에 오른 그 아내는 숨겨둔 칼을 꺼내 남편을 무차히 오. 찔렀고요. 뒤따라온 내연남 카이첸은 지안 차오를 암매장까지 하고 맙니다. 아니 얼마나 사랑에 눈이 멀면 저렇게까지 해요. 하지만 남은 이 두 사람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린 카이첸이 결국 범행을 모두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충격을 받고 달려온 이가 있었으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바로 지안 차오의 전 애인이자 리추이의 언니 완리우. 아유. 친동생이 또 그렇게 한 거야? 과거 지안 차오는 원래 리추이의 언니인 완리우와 약혼한 사이였던 겁니다. 자기가 뺏어놓고 결혼해놓고 바람을 핀 거죠. 악녀네요, 악녀. 결국 리추이는 사형을 받았고요. 내연남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그를 죽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을 거예요. 뭐 무자비한 말을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녀다, 마녀.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3위 공개합니다. 현실판 굿 와이프. 잘 나가는 여성 변호사였던 엘리자베스 에드워즈. 그녀는 1998년 남편인 존 에드워즈가 정치에 입문하자 1급 정책 참모로서 남편 뒷바라지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민주당의 존 에드워즈 상원의원 또한 She's the most extraordinary person I've ever known. 부인만 위하는 순애보 사랑으로 유명했는데요. 아내 엘리자베스는 2004년에 유방암 투병 중에도 남편을 위해 선거 유세를 했고요. 남편 역시 자신의 일보다는 아내를 먼저 극진히 돌보자 국민들의 칭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편 아내의 헌신에 보답하듯 남편의 지지율은 매일 다르게 치솟았고요. 2008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선 힐러리 클린턴과 오바마 그리고 에드워즈 이렇게 황금 삼각 구도를 형성할 정도로 막상막하였는데요. 그러던 그때 미국의 한 주간지에서 공개한 한 장의 사진. 에드워즈가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 뭐 문제 있어요? 기사 내용인즉슨 존 에드워즈 의원이 LA의 한 호텔에서 불륜 관계로 낳은 아이를 안고 있다는 증거 사진. 저 아이가 이에 에드워즈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리얼 헌터와 2006년에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알고 보니 세상의 아내 바보로 알려진 존은 2006년 선거 캠프 홍보단 리엘 헌터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관계로 발전했고요. 급기야 둘은 아이까지 낳아 아내 몰래 위험한 사랑을 계속 이어갔던 겁니다. 어리석다. 결국 존 에드워즈는 경선을 포기. 2010년엔 보좌관인 앤드류 영이 아내가 암이 재발했으니 죽으면 헌터와 같이 살겠다고 했어요. 썩을 놈. 라면서 에드워즈의 이중성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아내 바보가 아니라 그냥 바보였네요. 그죠? 하지만 이 안타까운 치정이 오가는 사이 아내는 유방암이 재발해 어머!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1위 특종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엄마만 몰랐던 추악한 비밀. 일본 일그러진 로맨스의 결말.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어느 한 작은 마을. 새로운 사랑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 크리스토퍼 하우프트만과 셰넌 디트리히. 셰넌에겐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17살의 딸 케일리가 있었어요. 결혼 후 세 식구는 한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크리스토퍼와 셰넌은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성격 차이로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어느 날 하우프트만 공문서 위조와 총기 불법 소지 그리고 불법 이중 결혼 혐의로 체포한다. 뭔 일이에요? 이혼 안 한 상태에서 결혼했다고요? 그랬나 보다. 그런 거죠. 이 남자의 뜻밖의 불법 행위로 세상에 드러난 충격 사랑. 총기 불법 소지는 뭐 잠시 접어두고요. 우리가 집중 조명할 부분은 바로 이중결혼이죠. 그럼 셰넌 말고 누구랑 또 결혼했다는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허허. 그 다른 여자가 과연 누구였냐? 바로 셰넌의 딸 케일리. 어지러워. 자, 이 막장 러브의 전말. 남편 하우프트만의 실제 이름은 버클리. 그는 마약 전과를 갖고 있어서 총기 구입이 불가하자 공문서를 위조해 새 주민번호인 사회보장번호를 받게 됐고요. 2015년에 셰넌과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뤘는데 이때 당시 17살의 케일리와도 그러니까 아내의 딸과도 은밀히 사랑을 키우며 연인 관계를 유지한 겁니다. 그 엄마가 의심이나 했겠냐고. 내 딸하고 내 남편이 사이좋게 잘 지내네 라고 했겠죠. 한편 셰넌은 전 남편 사건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이때 이 끔찍한 배신을 알게 된 겁니다. 이후 딸의 SNS에서 커플링으로 보이는 반지까지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개판이네요. 자,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키 메구미. 그녀는 일본의 한 대기업에 입사하는데요. 유키는 이곳에서 상사 타카다를 만나게 됩니다. 훈훈한 외모를 가진 타카다는 직장 내에서도 다정한 성격으로 남녀 직원들의 신임을 두텁게 받았는데요. 그러나 상사 타카다는 이미 한 가정의 가장, 2아이까지 있었고요. 그런데 유키는 다정하고 상냥한 그에게 가져서는 안 될 불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음을 접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던 어느 날 타카다의 아내 마사코가 뱃속의 아이를 유산하면서 타카다는 큰 상실감에 몸부림치게 되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유키는 상사 타카다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고요. 이때 두 사람은 끝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쓰레기네. 자, 그리고 이미 서로에게 푹 빠진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내연녀 유키가 아이를 갖게 된 건데요. 저 아내를 2번 죽이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그에게 알리자 타카다는 너랑 결혼은 꼭 할 거야. 하지만 아내가 유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이번만 포기해줘. 내연녀 유키는 원치 않았지만 그의 제안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 마사코가 한 달간 친정집에서 몸조리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띠리링. 여보세요? 당신 누구야? 저는 타카다 씨의 직장 후배입니다. 자, 남편의 외도를 직감한 아내 마사코. 그 사람은 내 남편이야. 우리 아이들의 아빠라고. 너는 인간 말종이야. 뭐라고? 이건 죽은 내 아이까지 모독한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그의 아내 마사코 그리고 내연남 타카다까지 두 사람 모두에게 앙심을 품은 유키는 이들 부부의 집에 침입,
이윽고 그녀가 집에 뿌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엄마야. 휘발유. 에휴, 참 어리석다.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요. 정말 끔찍한 일은 안 돼, 안 돼. 안타깝게도 화재 이후에 두 자녀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추후에 유키를 취조했을 때 두 사람에게 아이를 잃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와, 악마다, 악마.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건 사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서 가장 잘못이 없었던 두 아이가 죽었네요. 그렇죠. 결국 2001년 천륜을 어긴 범죄를 저지른 유키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프리한데스크 성영주 에디터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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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사 총평 한번 전해주시죠. 사랑은 나쁜 사랑, 좋은 사랑이 없고 사람이 나빠서 문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되게 최악의 사랑도 이렇게 많구나 좀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1위 후보 두 기사 모두 다 참 사람이 나쁜 케이스였는데. 나쁘죠? 네. 자, 오늘의 1위 기사는요? 네, 1위는 바로 엄마만 몰랐던 추악한 비밀입니다. 자, 뭐 이 기사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궁금한데요. 아니 사실 이게 피가 안 섞인 의붓딸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딸이었죠. 네. 이런 거는 거의 뭐 파렴치한 범죄에 가까운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영주 에디터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